미국의 국가 부채, 이 거대한 문제가 어떻게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37조 6,400억 달러.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숫자죠.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커서 현실 감각마저 없어질 정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그 숫자가 바로 2025년에 예상되는 미국의 총 국가 부채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빚이 아닐까 싶네요. 이 어마어마한 빚의 그림자는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경제를 뒤덮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짙은 그림자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스케일부터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자랑 부채를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적자는 올해 내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5년에만 무려 1조 7,8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죠. 그럼 오른쪽의 부채는 뭐냐? 바로 그렇게 매년 쌓이고 쌓인 카드빚의 총합입니다. 그게 바로 37조 달러가 넘어가는 거고요. 이 부채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는 이걸 보면 확실히 와닿으실 겁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제 미국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가치, 즉 GDP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약 125%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1년 동안 번 돈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싹 다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훨씬 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1조 2,800억 달러. 이게 대체 뭘까요? 바로 미국 정부가 1년 동안 내야 하는 순수한 이자 비용입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고 오직 이자만으로 매년 한국 돈으로 약 1,800조 원이 그냥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상황이 이 정도면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어마어마한 부채에 맞서서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부채와의 전쟁을 어떻게 치를 계획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미국의 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다른 나라 물건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세금을 더 걷는 거고요. 둘째, 해외에 나간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서 경제 체력을 키우는 겁니다. 셋째, 정부가 가진 자산을 팔아서 급한 불을 끄거나 마지막으로는 동맹국들한테 특정 투자 패키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 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밀려오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모든 일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상황 아시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치인 2% 위에서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랑 고물가가 완전히 뒤엉켜서 정책을 쓰기가 극도로 어려워진 거죠. 실제로 미국 경제 여러 지표에서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오르고 있고 특히 경기 침체의 신호로 보는 장기 실업자도 늘고 있죠. 월급 오르는 속도는 느려지고 시장에는 돈이 마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채와의 전쟁이 미국 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역풍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미국의 폭풍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머물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이걸 앞질러서 오르고 있어요. 버는 돈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계와 기업 모두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런 경제 상황은 투자자들에게 더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바 박스피 현상이죠. 지난 10년 넘게 코스피 지수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어요. 경제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문제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연구 자료에 기반한 구체적인 전략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음의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굵은 선이 코스피, 즉 주식시장인데요. 이 선이 아래로 꺾일 때 다른 두 선, 바로 금과 미국 달러는 반대로 위를 향하는 게 보이시죠? 한마디로 주식이 휘청일 때 이들은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학술 연구를 보면 이 현상이 통계적으로 증명됩니다. 위험자산인 한국 주식은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와 아주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께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금과 달러가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상쇄시켜줄 아주 강력한 보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샤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감수한 위험 대비 얼마나 똑똑하게 벌었는가를 보여주는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자, 한번 보세요. 주식에 100% 투자한 포트폴리오는 샤프 지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위험은 잔뜩 감수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금 100%는 0.35, 그리고 주식, 금, 달러를 잘 섞은 혼합 포트폴리오는 0.28을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산 투자가 훨씬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요. 관련 연구 논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안전자산을 포함하는 것은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로 시작된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데이터와 전략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튼튼한 피난처를 짓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